여기 라오스의 한 여성이 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이것을 경험하고 선 삶의 희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라오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삶의 일부는 숨쉬는 공기만큼이나 강과 함께 흘러갔죠. 어릴 적 기억엔 물 흐르는 소리와 밤에 들리는 매미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품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를 돌봐주셨어요. 부모님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 버려졌어요. 우리 마을의 삶은 단순했지만 힘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가 밭에서 벼와 채소를 키웠어요.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서로 도우며 살았죠. 누군가가 좋은 수확을 거두면 나누었고 힘든 시기엔 조금씩 나눠가며 살았어요. 그래도 할머니와 저는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정도였어요. 일은 끝이 없었고 받는 돈도 정말 적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아프셨어요. 처음에는 피곤한 거라며 숨기셨지만 시간이 지나자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할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자 위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제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가 약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마을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약초로는 부족한 더 강한 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약을 사려면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 필요했죠. 그때 처음으로 떠날 생각을 했어요. 여행자들이 저희 마을을 지날 때마다 다른 나라 대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들은 직업과 돈에 대해, 밝은 불빛과 높은 빌딩에 대해 말했어요. 몇 달 일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을 벌고 가족에게도 돈을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마치 별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저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 10살 때 저는 고아원에 보내졌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갇힌 것 같아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를 사귀었고 그곳이 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로 소중한 언니를 만났어요. 이름은 마이였죠. 저보다 몇 살 더 많고 눈빛 속에 강한 불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녀 옆에 있으면 저도 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꿈, 두려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몇 년이 지나 우리는 고아원을 떠났어요. 저는 시장에서 작은 일을 구해 과일과 채소를 팔았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정직한 일이었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시장의 소리, 신선한 농산물 냄새, 발걸음마다 일어나는 먼지에 익숙해졌어요.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것이 저의 것이었고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이가 나타났어요. 몇 년 동안 못 본 터라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화려한 옷에 화장을 하고 머리는 윤기나게 차려입은 그녀는 잡지에서 나온 사람 같았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데도 믿기지 않았죠. 푸앙. 그녀는 여전히 생기 있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저를 꽉 껴안았는데 순간 마치 고아원에서 비밀을 속삭이던 두 소녀로 돌아간 듯 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놓자마자 마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 수 있었죠. 우리는 잠시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한국이라는 곳에 대해 말해줬는데 거기서는 라오스에서 한 달 동안 돈을 하루 만에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기회로 가득 찬 나라를 그려냈어요. 높은 빌딩에서 일하고 좋은 옷을 입고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곳이라고요. 한국? 저는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물론 들은 적은 있었지만 스쳐 지나가는 얘기일 뿐이었어요. 바다 건너 어딘가에 있는 달만큼 멀게 느껴지는 곳이었죠. 마이는 흥분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푸앙, 너도 한국에 가야 해.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너도 믿지 못할 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잠시 멈추고 제 눈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를 도울 수도 있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고.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저의 무언가를 흔들었어요. 수년간 일해서 거칠고 못생긴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좁고 붐비는 시장,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살, 그리고 약조차 살 수 없게 된 아픈 할머니. 그 생각이 떠올랐죠. 떠난다는 생각은 두려웠어요. 마을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었고 나라 밖은 더더욱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고 말을 전혀 모르는 곳에서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버거웠어요. 하지만 마이의 말이 계속해서 제 귀에 맴돌았어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제 삶에 대해,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 간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봤어요. 큰 도시에서 일하고 할머니께 돈을 보내며 삶을 바꾸는 제 모습을 그려봤어요. 아마도 할머니께 더 나은 삶을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죠. 아침에 결심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느껴지는 결정이었어요.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는 몰랐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마이가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 티켓을 사는 과정, 한국어 몇 마디 배우는 것까지 도와줬어요. 모든 게 마치 남의 삶을 보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점점 현실이 되어갔어요. 떠나는 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집 밖에 앉아 계셨고 반쯤 감긴 눈은 힘든 삶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의 피부는 얇고 차가워서 뼈가 느껴졌어요. 할머니께 잠시 떠나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멀리 있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렴.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말아라. 저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돈도 보내고 상황을 더 좋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믿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슬프면서도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소리와 불빛이 저를 압도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밝고 익숙한 삶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가방을 꼭 쥐고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는 끝없는 바닷속에 던져진 작은 물고기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바라보며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불확실하고도 설레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서 무엇을 마주할지 모르겠지만 도전해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 순간 저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물론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봤어요. 한국에 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물론 한국 드라마와 가끔 듣던 노래들 덕분에 이름 정도는 들어봤죠.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다 예쁘고 깔끔한 옷을 입고 큰 빛나는 건물에서 산다고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텐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저 라오스의 작은 시장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유일한 가족이자 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언니는 전과 너무 달라져서 거의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깨끗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화려한 옷과 화장을 한 채였죠. 정말 언니가 맞는지 믿기 어려웠어요. 언니는 저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저도 한국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할머니의 약값을 도울 만큼요. 저는 할머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 왔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일 수 있을까요? 일자리와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너무나도 좋게만 들렸어요. 언니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믿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곧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언니의 이야기로만 알던 그곳으로요.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작은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하늘 위로 떠오르는 해가 하늘을 분홍빛과 오렌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엄청나게 컸어요. 고향에서 봤던 건물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이요. 하늘을 찌를 듯 높고 당당하게 서 있는 건물들을 보며 저는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고향과는 너무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제가 익숙했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얇은 재킷을 더 꽉 잡으며 몸을 떨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색색깔의 스카프와 두꺼운 코트, 반짝이는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얼굴은 평온하고 집중된 표정들이었죠. 저는 낯선 세상에 떨어진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인천공항에 들어섰어요.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바닥은 깨끗하고 반짝거렸고 머리 위의 조명은 밝고 끝이 없어 보였어요. 큰 스크린들은 아름다운 장소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떤 화면에는 산, 또 다른 화면에는 바다와 숲이 보였죠. 한국어, 영어, 제가 읽을 수 없는 다른 언어들로 된 표지판들이 여기저기 반짝였고 사람들에게 출구와 가게, 게이트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가방을 들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큰 가게들에서는 음식, 옷, 제가 이름조차 모르는 것들을 팔고 있었어요. 걸으면서 저는 얼마나 조용한지 느꼈어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시끄럽지 않았어요.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 같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작은 여행 가방을 끌며 빠르게 움직였고, 다른 사람들은 차분하게 기다리거나 핸드폰으로 조용히 통화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아주 편안해 보였어요. 그저 저도 그들처럼 당당하게 걷고 싶었어요. 제 불안함을 아무도 알아채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계속 움직였어요. 흥분되고 긴장된 마음이 교차했어요. 출구로 향하는 표지판을 따라가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것을 보고 싶었지만 길을 잃거나 중요한 걸 놓칠까봐 두려웠어요. 이렇게 크고 밝은 곳은 처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반짝이고 새로웠어요. 마침내 출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권을 건네며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웃으며 몇 마디 대답하고 나서 통과되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도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여권을 건네며 눈을 내리깔고 질문을 많이 받지 않기만을 바랐어요. 심사관이 저를 보고 여권을 보고 다시 저를 봤어요. 잠깐 겁이 났어요. 혹시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쩌지? 다시 집으로 보내버리면 어쩌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해지려 노력했어요. 마침내 심사관이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고 돌려주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묘하게 안도감과 흥분이 섞인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온 만큼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공항을 걸으면서 자판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판기는 키가 크고 다양한 색깔의 음료수와 간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판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서 음료가 나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어린 소년이 버튼을 누르자 작은 병에 든 밀크티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소년은 미소 지으며 그걸 집어 들고는 걸어갔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몰라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면서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드디어 바깥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숨을 먹게 만들었어요. 이런 추위는 처음 느껴봤어요. 얇은 재킷을 뚫고 들어오는 추위에 몸을 떨었어요. 길가의 차들은 반짝이며 새 것처럼 보였고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어요. 큰 파란색 버스들이 보였고 그 위에는 한국어로 된 표지판이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느껴졌어요. 제가 따라가기엔 너무나도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길을 찾아줄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공항은 거대했고 저는 큰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 같았어요. 하지만 왜 여기 왔는지 다시 상기했어요. 할머니를 돕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있고 두려움에 물러설 순 없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제 이름이 적힌 큰 글씨의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제게 다가와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Hello, PHOUANG. Welcome to Korea. 낯선 이곳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걸 들으니 조금 덜 외로웠어요. 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를 따라가서 도로 옆에 주차된 작은 밴에 올라탔어요. 짐을 도와 싣고 문을 열어 저를 맞아주었어요. 따뜻한 히터가 켜져 있는 차 안에 들어가니 밖의 추위가 금세 잊혀졌어요. 차가 도시를 달리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모든 걸 담으려 했어요. 높은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해가 떠 있는데도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따뜻한 코트와 스카프를 두른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 그들의 입김이 보여서 신기했어요. 거리도 깨끗하고 환한 간판들이 한국어로 무언가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순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이가 저에게 머물 곳과 공장에서 일할 자리를 구해줬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일이었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어요. 할머니께 돈을 보내고도 제 생활비를 아낄 수 있을 만큼이었죠. 일 자체는 힘들었어요. 몇 시간씩 서서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했고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정신은 실수하지 않도록 집중했어요. 처음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지만 매일 작은 아파트로 돌아갈 때면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어요.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안정감이 들었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작은 빛이 제 삶에 비춰졌어요.
공장은 언제나 분주했어요. 한국 동료들은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출근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해서 진지하고 집중한 얼굴로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집에서 보던 풍경과는 정말 달랐어요. 사람들은 각자 속도대로 움직였고 생활은 강물처럼 흘러갔거든요. 여기서는 매 순간이 중요해 보였어요. 기계는 쉴 새 없이 돌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아 들어갔어요. 처음엔 저만 어색한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지만 동료들을 지켜보며 배우고 따라잡으려 노력했어요. 이 낯선 세계에서 저는 뜻밖의 친구를 만났어요. 이름은 민서였고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와 같은 구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게 다가와 소심하게 미소 지으며 영어로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낯선 이곳에서 받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녀는 일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고 더 쉽게 할 수 있는 요령과 규칙을 설명해 주었어요. 기계를 다루는 법도 알려주었죠. 그녀의 인내심은 제게 커다란 선물이었어요.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곧 민서와 점심시간도 함께 보내게 됐어요. 그녀는 가족 이야기, 한국에서의 삶, 꿈에 대해 얘기해 줬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민서는 처음으로 저를 덜 외롭게 만들어준 사람이었고 이 낯선 나라가 조금은 집처럼 느껴지게 해주었어요. 그녀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게 되었어요. 어른을 공경하는 법,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 인내의 가치를 배웠죠. 민서의 말은 제게 길잡이가 되어줬고 낯선 이 세상에서 길을 찾게 도와줬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민서가 제가 주변 표지판을 유심히 바라보는 걸 보더니 한국어를 가르쳐 줄까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너무 기뻤고 네, 가르쳐 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의 수업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됐어요. 그녀는 저에게 한글 자음과 모음 모양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글자들을 조합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얽힌 실타래를 풀어보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민서는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알려줬어요. 저는 매일 밤 노트에 글자를 따라 써보며 한국어 소리를 혼자 중얼거리며 연습했어요. 조금씩 글자가 단어로, 단어가 문장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도 제가 노력하는 걸 알아챘어요. 어느 날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했을 때 다들 박수치고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들의 응원은 제가 라오스를 떠난 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끼게 해줬어요. 매번 칭찬받을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 속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들과 같은 언어를 배우고 조금씩 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한국어가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민서와 저는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의 가족, 꿈, 집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서는 제가 라오스에 대해 말할 때마다 공감 어린 눈빛으로 들어줬어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민서는 친구 그 이상이었고 새로운 곳에서 만난 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물론 한국에서의 삶이 여전히 힘들긴 했어요. 하루하루가 길고 일은 고됐으며 가끔은 외로움이 조용히 제 마음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민서의 도움 덕분에 저는 새로운 세계를 조금씩 배워갔어요. 그녀는 버스 타는 법, 음식 주문하는 법, 돈을 세는 법까지 가르쳐줬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제 자신이 조금씩 강해지고 용감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소속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일터에서 점점 더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각 작업에는 목적이 있고 각 사람에게는 역할이 있었어요. 다들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움직이며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 휴식을 취했고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고향의 시장과는 정말 달랐어요. 고향에선 늘 조금은 어수선했고 사람들은 제각각의 속도로 일했거든요. 여기서는 매 순간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 안정감이 제게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어요. 마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 루틴이 저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힘든 작업이 끝난 후 민서가 몇몇 동료들과 함께 작은 모임에 저를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사회적 모임에 익숙하지 않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민서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저 곁에 있어줄 거라고 안심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곳은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줬어요. 그들은 느리고 신중한 말로 간단한 질문을 했고 저는 할 수 있는 한 한국어로 답했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들은 저를 놀리는 게 아니라 제게 용기를 주며 웃어줬어요. 그 웃음 속에서 오랜만에 소속감을 느꼈어요. 그들은 저를 이방인이 아닌 그들의 일원으로 대해줬고 오랜만에 가족 같은 따스함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며 제 생활도 점점 리듬을 찾았어요. 더 이상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차분한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동료들과 함께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어요. 월급은 규칙적으로 정확히 제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이런 안정감을 처음 느꼈어요. 고향으로 돈을 항상 충분히 보낼 수 있어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첫 출근날 설렘과 긴장감이 가득했죠. 라오스에서 여기까지 왔고 새로운 삶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으니까요. 이제 드디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일하게 될 작은 가게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걱정이 밀려왔어요. 모든 것이 너무 달랐어요. 가게는 아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선반마다 정리된 제품들은 제가 읽지 못하는 언어로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사장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셨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웃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친절하게 필요한 일을 알려주셨죠. 천천히 한국어와 간단한 영어를 섞어가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최대한 잘 이해하려고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일은 간단했어요. 선반을 청소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들이 보기 좋게 해두는 거였어요. 손님들이 산 물건을 봉투에 넣어드리거나 가끔 새 상품을 선반에 채우는 일도 해야 했죠. 처음에는 매일이 어려웠어요. 실수할까 두려웠고 사람들이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됐어요. 손님들은 가게를 빠르게 지나가며 물건을 집어 바구니에 담았어요. 다들 자신감 있게 마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반면에 저는 느리게 움직였고 제 일을 두세 번씩 확인했어요. 자신감이 없었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갔어요. 이 일을 꼭 해내야 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가장 힘든 점 중 하나는 언어였어요. 한국어는 제 모국어와 너무 달랐고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자꾸 헷갈렸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인사말과 간단한 표현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같은 말들이요. 사장님은 큰 글씨로 써서 주기도 하셨어요. 저는 매일 일을 하면서 조용히 중얼거리며 연습했어요. 이곳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언니가 준 따뜻한 옷을 입고 가게로 걸어갔어요. 거리는 아직 조용했고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어요. 일하러 가는 사람들, 학교에 가는 사람들 얼굴은 모두 진지하고 집중한 표정이었죠. 다들 중요한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도 그들처럼 움직이고 싶었어요. 이 바쁜 도시에 제가 속해 있는 것처럼요. 제 삶은 일하고 잠자는 것의 반복이 되었어요. 다른 걸 할 시간이 거의 없었고 새 사람을 만날 기회도 드물었죠. 그래도 저에게 가까워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가게에서 저와 함께 일하던 민서라는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민서는 인내심이 많고 친절했어요.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며 격려해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단어의 뜻도 설명해 주었죠. 민서는 제 한국에서의 첫 번째 친구가 되었고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민서는 조용히 제 일을 도와주고 제가 배울 수 있게 천천히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민서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일회의 장소에 가는 것이 어색했지만 결국 따라 나섰죠. 우리는 가게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저는 여러 번 지나치기만 했지 들어가 본 적은 없었어요. 안에는 작은 테이블과 밝은 조명으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민서가 우리 둘을 위해 음식을 주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블은 제가 처음 보는 음식들로 가득 찼어요. 매콤한 국물, 볶은 채소, 그리고 작은 반찬들까지. 하나씩 맛보면서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맛이 강하고 집에서 먹던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것은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지만 그 맛이 좋았어요. 저는 민서를 보며 젓가락을 어떻게 쓰는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따라 배우려고 했어요.
그 식사는 작은 승리 같았어요. 이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도 점점 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일도 점점 잘하게 되었고 하나하나 더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도 이해할 수 있었고 손님들에게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수도 있었죠. 손님들이 항상 답해주지는 않았지만 가끔 웃거나 고개를 끄덕여주면 작은 연결이 생긴 것 같아 기뻤어요. 이제 여기서도 제 삶을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이 조금씩 생겼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남편의 가족을 만났을 때 시작됐어요. 저는 틈틈이 듣던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친절하고 온화한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우리는 서로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가까워졌어요. 그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결혼을 결정했을 때 저는 기쁘고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의 가족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난 날을 잊지 못할 거예요. 작은 체구에 예리한 눈빛을 가지셨고 머리는 단정히 묶으셨고 옷은 딱 떨어지게 입으셨어요.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마치 저를 파악하는 듯 했어요. 제가 이 가정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별 말씀이 없으셨고 아들과 조용히 대화만 나누셨어요. 저는 긴장되고 낯설었지만 여러 가지 도전을 이겨왔으니 이것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시어머니가 굉장히 엄격하고 문화 차이를 인정하지 않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 요리, 심지어 말투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모두 따르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자신이 이 집안의 외부인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이웃과 대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모르셨던지라 목소리를 낮추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닌 좋은 가정에서 자란 한국 며느리를 바라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생각보다 상처가 컸어요. 눈물이 나려 했지만 아픔을 들키고 싶지 않아 꼭 참았어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이 가슴에 자리 잡는 걸 느꼈어요. 과연 여기서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날이 올까? 제가 진정으로 이곳에 속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남편이 저를 위로해주려 했지만 그가 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게 보였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사랑했고 제가 어머니와 잘 지내길 바랐죠.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건 제가 느끼는 외로움과 늘 남과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고독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어요. 시어머니는 절 상처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게 사셨고 저는 그분께는 낯선 사람이란 걸 깨달았죠. 저는 그분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만은 않았어요. 처음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잔소리를 종종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점점 위축되고 자신감도 잃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왠지 제가 뭔가를 자꾸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죠. 어느 날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저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저를 그리 좋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나 하는 생각도 들고 괜히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동네 어르신들께 저를 감싸면서 화를 내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라며 저를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평소에 잔소리하시던 분이 저를 위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보니 순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 시어머니도 제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셨구나 싶었죠.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 가족이 뭔지 잘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 후 가족에 대한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가족이란 이름으로 저를 지켜주시는 걸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 제가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불을 덮어주시고 양말도 신겨주셨더라고요. 그 작은 배려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싶었어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시어머니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신다는 게 마음 깊이 전해졌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잔소리 같았던 말들이 사실은 저를 향한 관심과 걱정에서 나온 거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가족으로서 저를 얼마나 아껴주고 계시는지 그 따뜻함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의 삶은 왠지 더 희망적이에요. 제 시어머니의 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고, 한국의 삶에 점점 적응하다 보니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있을 거란 희망도 생겼어요. 여러분 저 잘 살 수 있겠죠?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